증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먹을거리, 식량에 관한 이 얘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주영 씨가 준비해 오셨죠? 맞습니다. 이 주식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전 세계 밥상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전쟁의 코로나19, 또 무역 통제, 여기에 기후 변화까지 식량 재앙이 예고되는데 늘 그렇듯 위기 속에는 희망도 있는 법이죠. 탄소 중립이 적용된 미래 식량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인구 증가와 기후 위기, 전쟁까지 전 세계에 닥친 식량 부족 사태.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은 안녕하신가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식량 생산은 줄고 식량 수급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식용곤충, 에코프로틴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청정 지역 동화에서 만나는 아주 새로운 프로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식용곤충, 종충, 네. 사육. 여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군충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텔이라고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곤충 호텔로 체크인 완료. 더없이 깨끗한 사육 환경에 왜 호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방 있네요. 네네네. 투숙객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지금 투숙객이라고 하니까 네. 아니 아무도 안 계신데요? 아, 지금 얘들은 지금 1형된 정도 되는 크기인데 네. 여기 보시면 알에서 한 20일 지난 거? 네. 얘들은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애칭 이름이 꽃뱅이라고 불러요. 투숙객들이 좀 작고 소중하죠? 왼쪽이 엄마, 오른쪽이 아기들. 호텔은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를 키우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군뱅이로 불리던 그 곤충인데요. 공모리 톡에 꽃뱅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와. 얘들이 우리가 삼냥이라고 하는데 식품 그럼요, 원료로 기억해 쓸 수 주세요. 있는 단계예요. 알에서 과부한 1령과 2번 탈피한 3령 구분이 되셨나요? 동의보감 속에는 꽃뱅이의 효능을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이 짜며 나쁜 피와 뭉친 피, 저리는 증세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 이름을 곤충 호텔이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왜죠? 그 위생적이고 좀 깨끗한 이미지로 좀 그 소비자들한테 대국민한테 인식 개선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곤충 호텔로 지었습니다. 이게 식용곤충도 이래 먹거리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 시장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 가능한 산업이라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도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종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 정도만 우리 해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90% 이상이 자연 생태적으로 굉장히 지구 환경에 기여를 하는 그런 종들입니다. 최근 이 식용곤충, 야경곤충으로 곤충이 많은 곽광을 받고 있는데 이 곤충 사육이 굉장히 적은 공간 또 저비용, 물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 곤충 사육할 경우에 물 자원이 전혀 거의 필요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생물 종으로 지금 곽광을 받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성장해온 곤충 사육 농가수, 사육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인데요. 그 중심에 잠사 곤충 사업장이 있습니다. 경북이 전국 2위의 곤충 사육 농가를 보유한 점, 또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역 곤충 산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에 좀 특별한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에코프로틴. 네. 어떤 의미인가요? 곤충에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에서 환경적인 측면과 이제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에코프로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곤충을 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식품위생법상 식용곤충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식품공전에 등록된 에코프로틴은 모두 7가지. 공통적으로 높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식용곤충이 맞아요. 언제부터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까요? 과거에는 잠옷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2010년부터 식용곤충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흐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은 돈, 지역 농민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는데요. 벌써 에코프로틴과 사랑에 푹 빠지신 분들, 이제 막 입덕을 하려는 분들까지 공부에 한창이었습니다. 무용곤충사관학교 뭐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교육과정 어떤 건가요? 오늘 교육과정은 유용곤충 전문가 양성 과정이고요. 지금 6기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100여 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소와 돼지가 큰 가축이라면 곤충은 작은 가축. 오늘부터 먼 미래까지 자신들이 키울 하나의 가축으로 에코프로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뒤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필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이 그렇게 또 관심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사육 6년 차인데요. 이렇게 곤충을 키우다 보니까 의문점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이네요. 들어보시니까 네. 어떠신가요? 다시 정리하는 느낌도 있고요.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현재 어떤 정책적인 부분, 사육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사와는 다르게 작은 면적의 시설 안에서 사육하고요. 물과 사료, 소비량은 적어서 국내 곤충 산업의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와, 그렇네요. 네. 곤충 산업은 이제 에코프로틴이라는 그런 어떤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친환경적인 어떤 단백질로서 상당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곤충 산업을 생산, 가공, 유통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과의 어떤 연계도 하고 특히 이제 곤충 산업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또 가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어떤 식품을 만든다는 그런 어떤 각오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농업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예. 앞서 꽃뱅이 농장에 다녀왔는데요. 꽃뱅이를 비롯해서 이 식용곤충들의 먹이원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다 뭘까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규모도 엄청 크고. 아, 안녕하세요. 여기 누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다 뭔가요? 지금 앞쪽에 있는 게. 이것은 이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표고버섯 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려면 사람 11명이 먹을 분량의 곡물이 필요한데요. 에코프로틴은 다릅니다. 곤충은 이슬만 먹고 자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꽃뱅이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톱밥에 발효되어 있는 참나무 톱밥을 먹는데 저희가 이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난 이제 사용 후 배지를 영양소를 첨가해서 발효를 2차 발효를 하고 난 이후에 꽃뱅이한테 주었을 때 생육 기간도 단축이 되고 튼실한 꽃뱅이가 나오는 겁니다. 꽃뱅이의 구르는 재주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표고버섯 사용 후 배지를 먹고 자신의 분변토는 친환경 거름으로 활용. 순수 순환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진짜 모를 이거를 게 하나도 처리가 없네요. 조금 네. 힘들어서 되게 많은 농가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이원으로 활용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곤충 사육을 하는 이제 어떤 분과 정보 교류가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제가 생산하고 있는 이 배지를 활용을 해서 꽃뱅이의 먹이원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여 소득 창출에도 일단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농업의 그 순환 농업에 대한 기준도 일단은 되고 해서 제가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한 기술 보급이 지역 농가를 상생하게 했는데요. 소비자로서는 먹이원부터 깨끗한데 에코프로틴과 친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전에 제가 오늘부터 비닐하우스 일일인가요? 하면 그렇습니다. 떠올렸던 그런 그림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꽃뱅이를 이제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1차적으로 이제 이런 모기원들부터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제 환풍기도 일단 설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냉난방기도 일단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역시 하나하나 의미가 숨겨져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작점으로 돌아가니까 꽃배기의 먹이원부터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다 계셨네요. 맞습니다. 50년 뒤, 100년 뒤 우리는 정말 무얼 먹고 살까요? 농업 분야의 틈새 블루오션이자 미래 식량, 에코프로틴이 그 해답입니다. 에코프로틴에 대한 생각이 오늘 확 바뀌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는 에코프로틴의 면면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에코프로틴과 일일입니다. 아, 지금 노래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 설레는 여정이 막 시작된 건데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묘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걸 과연 우리가 미래 식량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 농가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져가도 되는 걸까? 의문 반 걱정 반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이원부터 영양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고요. 또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그야말로 친환경 순환 농법이고요. 이게 또 육류보다 단백질이 또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맛없는 네. 거 절대 못 먹거든요. 그럼요. 에코프로틴이 맛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모르는 소리. 예전부터 먹던 번데기, 메뚜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 고소한 맛에 조금 계속해서 먹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요. 예전에 영화 주라기 공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말이죠.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에코프로틴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 또 엄청난 효능까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에 2050년쯤에 식량 위기가 지구촌에 닥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19에 전쟁에 기후 변화까지 이미 식량 위기가 닥쳤죠. 뭐 식용유 대란, 밀가루 대란, 곡물 위기 이런 얘기 자꾸 뉴스에서 듣다 보니까 주부들이 이거 라면이라도 더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또 방법을 찾아내겠죠. 네, 그래요. 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미래 산업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곤충 산업이 더욱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에코프로틴에서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